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기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호 회장은 부자가 되려면 딱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요, 부모에게서 물려받기. 둘째는 사업하기. 셋째는 로또에 당첨되기. 근데 부모 찬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도 많고, 로또는 정말 800만 분의 1의 확률이래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도 사업하기로 했다고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 모두가 창업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평범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김성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내용에 우리들이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김성호 회장님은 돈의 속성에서 돈을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감정과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대하라고 말해요. 돈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에게는 돈이 다가오고 무시하거나 욕심으로만 대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떠나간다고 하죠.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돈은 중력처럼 돈을 끌어당긴다. 즉, 이 말은 일정 자산을 만들어 놓으면 돈이 스스로 불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리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마법이다. 이 말은 작은 돈도 오래 투자하면 상상 못할 자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한 습관과 사고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해요. 소비 습관, 시간의 가치, 자산과 부채의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정말 자산이 되는 돈의 소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부른다라는 통찰입니다. 평범한 우리는 돈을 소중히 다루고 우리만의 평범한 방법을 찾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소득의 일부를 반드시 투자하라라는 생각입니다. 사업이 어렵다면 자산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월급의 5%라도 떼어내서 투자하세요. 당장 월급의 5%라도 떼어내서 투자하세요. 젊으면 젊을수록 이 비율을 더 높이세요. 우량 ETF, 배당주, 적립식 펀드 이런 것들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적은 돈이지만 이 돈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복리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리는 처음에는 느리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꾸준히만 한다면요. 작은 씨앗이라도 부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능력을 키워라라는 겁니다. 업스킬링, 나의 능력을 키우자는 건데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나 자신이에요. 지금보다 수입을 높이고 싶다면 나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책, 자격증, 기술 훈련,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영상 편집, 외국어, 글쓰기 같은 것은요, 부업으로도 연결되기 쉬워서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디자인, 영상 편집 이런 거는 쉽게 또 학원들이 있으니까 배울 수도 있잖아요. 외국어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젊었을 때부터 외국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시고 능력을 키우시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되겠습니다. 글쓰기도 글쓰기 좋아하시거나 생각이 많으신 분,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은 글쓰기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글쓰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챗GPT 있으니까 나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넣어주면 또 챗GPT가 또 좋은 글을 써줍니다. 읽어보고 내 마음에 맞게 다시 고쳐서 이렇게
글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은퇴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도 또 여러 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이드 잡이나 부업을 시작하랍니다. 정말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입원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글쓰기, 전자책 만들기, 온라인 강의, 유튜브 등요. 초기에는 돈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쌓이면 이것도 곧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사실은 이런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온라인 유튜브 이런 것들은 지금 온라인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에는 점점 더 온라인 세상이 확대되고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직장 외에 사이드 잡으로 이런 것을 저녁 남는 시간에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자산을 사는 소비로 바꾸어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산을 사는 소비. 자산을 사는 소비는 언젠가는 나에게 자산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소비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아끼는 게 아니라 자산을 남기는 소비를 해야 해요. 책, 교육, 건강, 또는 업무 도구, 투자 자산, 장비, 이런 것은 자산을 사는 소비가 됩니다. 반면 명품, 인정 소비, 과시적 지출 이런 것은 자산을 갉아먹는 소비예요.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나 나가서 좋은 옷을 살래. 아니면 친구들한테 나 보여주기 위해서 비싼 명품백 살래. 이런 것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달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달 나는 자산을 샀는가? 다섯 번째는요, 생활비 구조를 바꾸자라는 건데요. 가장 큰 지출은 사는 방식에서 나와요. 집, 차, 외식, 생각 없는 구독 서비스, 이런 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조정해도 매달 수십만 원이 절약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자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즉, 작은 조정으로 큰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절감은 자산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는 습관과 마인드가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하면 매달 투자나 저축을 하고 자기 능력을 키우고 사이드 수입을 만들고 자산 중심의 소비를 하고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부자로 향하는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부자가 될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 보세요. 오늘도 자산을 사는 소비를 하기를 바라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